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따라가는 문재인 정부 사실일까 이런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미에서 그 남미식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은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고, 사실은 아르헨티나도 좀 문제가 굉장히 되는 나라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이 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많이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 비판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제 고민의 흔적들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실패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이에크가 말하는 어떤 시장 경제를 중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참 이 계획 경제랄까, 사실 우리 정부도 지금 굉장히 이제 케인스식의 어떤 정부 참여랄까요, 어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뉴딜을 주었는데, 우리가 경계할 부분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에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희망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인기됐고 경제개발을 위해서 중산층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베스는 부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부 의료 지원, 또 무상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음식 가격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또 정부가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명목하에 10년간 22개의 국립학교를 설립했는데 교사 숫자는 6만 5천만 명에서 35만 명을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정부 지출은 갈수록 늘었고 현재는 2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18개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아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도부터 집권했던 차베스의 선심성 현금성 정책들은 자국 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오히려 더 높이고자 했지만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0년간 실업률은 14.5%, 7.6% 떨어졌고 절대 빈곤 계층은 23.4%에서 8.5%로 혁신적으로 처음에 개선되었지만, 하지만 정부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 풀듯 풀어 성장한 실상은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동반했고 돈이 다 떨어진 베네수엘라는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올해도 평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이며 물가 상승률은 720%에 달한답니다. 빚잔치하고 파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한 사람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베네수엘라의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몇 가지는 이미 실현되거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가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청년구직 촉진수당 30만원 지급, 공무원 17만 명 정원,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 현금성 복지, 정보시장 개입, 공공부문 확대가 주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에 소득주도 성장이란 검증되지 않는 경제 이론을 들고 나와서 일반 근로자에게 어필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은 10개부와 최저임금 상승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정부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양극화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전가되고 있는 중이며, 베네수엘라가 이 모든 비용을 부자들에게 전가했듯이 이번에 개정될 세법에 따르면 세금 인상의 대상은 모두 대기업과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베스 집권 초에 몇 년간 베네수엘라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결국 현금성 복지와 나 말고 부자들만 부담한 세금은 전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2018년도부터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 금지를 받고 초단
시간 근로자도 실업금지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책이 추진되면은 모두가 국가에 의존되는 그런 정책이 이제 강해지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는 복지 정책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시장의 자유도를 온전시키고 보편적 세금을 통해 재분배하는 유럽형 복지이고 또 하나는 국가와 시장이 직접 개입하고 부자 정책을 통해서 현금성 복지를 추구하는 남미식 복지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질 나쁜 남미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해외 분석가들은 차베스가 4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 객관적이기보다도 청렴하고 감상주의적 브랜드가 통했다고 이미지 조작이 통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산유국 1위 베네수엘라를 도는 이제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동안 부자들이 갔다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한동안 국내에서도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대한민국 부패를 올려주고 있으며 재벌하고 대기업이 주 도둑놈들이며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썼던 정부 관계자들 모두 도둑놈들이라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적폐청산을 반사적으로 우리는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고 악마된 심판자라는 이미지를 구현해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악을 몰아내고 국민의 정부가 이제 르네사를 말하는 희생양을 삼고 또 이렇게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악마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뭐 의료 사태라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희생 삼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과도한 희생 삼기고 오히려 대통령 근한으로 임명한 인사들의 부도덕성, 사법, 정치화, 또 상권 분립의 왜곡, 그리고 또 검찰의 무력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심지어 서민을 임직을 무색하게 또 민정수석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요 인사들에서는 그야말로 소리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감상적인 브랜드와 국민을 대변한 악의 심판자를 자처하며 무한한 국민적 지지로 등에 업은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회사인 PDVSA를 국유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유화를 반대하는 경영진들과 직원들 18,000여 명을 악의 축이라고 단정하고 회고했습니다. 국유화를 당한 후 PDVSA는 생산성이 낮았으며 집권 기간 동안 생산량은 20%나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고용은 더욱 늘렸으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인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망조의 길을 걸었던 베네수엘라는 200만 명의 부자들이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남미 유럽 정치인 기업의 학자 언론인은 좌우임들나 포퓰리즘, 자원민족주의가 착각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실상을 고백했습니다. 운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실상을 고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을 어리라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킨을 많이 먹는 국민들을 위해 닭고기 납품 원가를 공개하며 통신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통신비를 국가가 간격을 낮춰야 하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서민들에게도 공유해야 되므로 초과이익 공유제가 필요하며 기업들은 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들 혼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작년 말에 발생했던 해양사고 등을 두고 무한한 국가 책임이라며 어디까지 청와대가 서민을 직접 나서 하는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다 몰락한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망설여 신기해서 정치인이 TV에 나오고 감성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며 그러한 선한 모습을 주는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마약과 같다고 했고 사실은 좀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팬덤 정치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팬덤 정치나 마약에 한번 중독된 국민들은 헤어나기 힘들다고 하면서 남미식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비판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바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